정희선 작가의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5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회 안에서 맥락의 변화를 읽고 그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것. 이것이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트렌드, 고령화. 모든 것이 늙어가는 사회. 대부분이 인간의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인간을 포함한 많은 것이 늙어간다. 인프라가 늙어가고 집이 늙어 미게 되고 반려동물도 늙어간다.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낡고 오래된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치안을 위협한다.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는 인프라인 수도관과 고속도로 등도 오래되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한다. 고령자의 친구이자 가족인 반려동물도 나이가 들어 치매가 걸린다. 지금 일본에서는 빈집의 판별, 매매, 개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빈집 문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는 의미로 이해도 될 것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반려동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반려동물도 인간과 함께 늙어가면서 동물의 건강과 관련한 비즈니스에서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귀여운 우리 막내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트렌드, Z세대. 소비하지 않는 20대를 설득하는 법. 20대 고객을 중심으로 향수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노즈숍은 향수를 고르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으로 바꿀 수 없을까 고민하며 향수 가차를 선보였다. 향수를 고르는 과정은 엔터테인먼트로 만든 것이다. 900엔을 내면 한 번 가차를 돌릴 수 있고 1.5ml 혹은 2ml의 작은 사이즈의 향수 하나가 랜덤으로 나온다. 어떤 향수가 나올지 모르는 두근거림,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향수를 몇 번이고 사용해보면서 자신의 취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호평받아 Z세대에게 호호평을 받고 있다. 향수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향수 구독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20대에게 큰 인기를 끄는 곳은 2019년 1월에 시작한 카라리아라는 서비스다. 카라리아는 월 1980엔을 내면 500종류의 브랜드 중에서 매월 자신이 선택한 향수 혹은 향수를 잘 아는 컨시어저와 상해 고른 향수 한 종류가 집으로 도착하는 서비스다. 타입하는 시간 대비 효과, 즉 어떤 일에 투자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얻은 효과나 만족도를 나타내는 단어다. Z세대가 유독 타입화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불편함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빠른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에 익숙하지 않다. 두 번째는 점점 편리한 사회가 되면서 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많아졌다. 저성장, 새로운 시장을 만들다. 콤비니짐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만든 초코잡은 뛰어난 가성비와 편리함을 내세요. 일본 피트니스 업계 1위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2022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한 후 1년 반 만에 회원수 112만 명을 확보하고 전국에 1339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했으며 론칭 후 1년이 조금 넘은 2023년 11월부터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빠른 확대와 인기의 요인은 운동하지 않던, 즉 운동 습관이 없던 사람들을 피트니스 시장으로 끌어들인 점이다. 월 3,300엔이라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24시간 운영, 무엇보다 초코잡 이용 시 신발을 갈아 신거나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는 간편함으로 헬스장 이용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술의 미술관은 일본 전국에 약 80개의 바를 운영하는 회사다. 구하기 어려운 일본 위스키도 구비하고 있지만 공간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해 위스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술의 미술관이 편의점과 협업해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업태인 컨비니언스 바를 만들었다. 컨비니언스 바, 줄여서 콤비니 바라고 불리는 바는 패밀리마트나 로손과 같은 편의점 내부에 입주해 있다. 단지 장소만 편의점 안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주류를 제외한 편의점의 상품이라면 얼마든지 가져와서 먹을 수 있다.
즉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따끈따끈한 치킨을 먹으면서 시원한 하이볼 한 잔을 1만원 이내로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콤비니 바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 근처에 8평 이하의 작은 공간으로 출점하고 직원 한 명으로 운영하며 음식 메뉴를 최소화해 폐기되는 음식의 낭비를 줄인다 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콤비니 짐과 콤비니 바 두 곳 모두 운동을 하는, 그리고 술을 마시는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극도로 낮추었다. 언제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고객의 일상에 파고든다. 콤비지 짐과 콤비니 바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가 매일 들르는 편의점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세 번째 트렌드, 공간 쓰임이 바뀌다. 일본에서는 판매가 아닌 체험에 중점을 둔 소위 팔지 않는 가게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품은 진열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구매할 수 없는 쇼룸형 매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매장의 목적은 고객에게 브랜드의 철학을 전달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공간이 브랜드의 박물관이 되고 홍보 전시관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많은 업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선보이는 일본에 팔지 않는 가게 대부분이 제품과 브랜드의 홍보에 더해 베타와 같은 고객 행동 분석이라는 데이터 수집 기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기능이 없던 쇼룸형 매장들도 AI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들이 늘기 시작했다. 네 번째 트렌드, 유통인구 감소 시대의 전략.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본 유통업계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첫째, 고령인구와 1인 가구의 증가다. 고령층과 1인 가구가 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유통업계의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한다. 둘째, 인구가 줄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 규모가 축소된다. 셋째,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손 부족 현상이다. 2023년 12월 기준 127개의 일자리가 존재하지만 일할 사람은 100명밖에 없으며 특히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일손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첫째, 다양화된 가구의 모습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고객을 뾰족하게 타깃한다. 둘째, 수요가 감소하는 지금 충성 고객을 늘리고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유통업체가 독자적인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셋째,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운영의 효율화만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AI 카메라 등을 포함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고객 경험의 질을 높이고 있다. 돈키호테가 최근 집중하는 뾰족한 돈키란 특정 카테고리 제품만 취급하거나 혹은 특정 세대를 타깃으로 만든 점포를 말한다. 일반 돈키호테에 비해 매장 규모가 작으며 주로 대형 상업시설의 테넌트로 들어간다. 화장품 전문 돈키호테인 코스메 돈키 세계 각국의 술을 모아놓은 오사케 돈키, 30대에서 50대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만을 모아놓은 맨즈 돈키 등 특정 제품이나 타깃 그룹에 특화된 점포를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